참고로 제가 한미반도체를 상당히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한미반도체는 상당히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에 자율공시라고 적혀져 있죠. 이거는 말 그대로 한미반도체가 공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율적으로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한미반도체는 주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 공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의무적으로 공시를 해야 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여기 나온 것처럼 자율공시라는 표시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한미반도체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조금의 계약을 할 때마다 주주들이 알 수 있게 공시를 해준다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좋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라는 게 한미반도체는 주식 소각을 많이 합니다. 요거는 작년 3월에 나왔던 공시인데 보시면 한미반도체가 거의 200만 주를 소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한미반도체의 주식 총수가 5천만 주식인데 요중에 200만이라 그러면 상당히 많은 규모죠. 조금 더 이때의 소각 결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발행 주식 총수의 거의 4% 규모가 되겠고 요거는 460억이나 되는 규모였습니다. 이 자사주 소각의 목적은 바로 주주 가치 제고라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우리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요때만 주주 가치 제고를 했냐? 아니죠. 한미반도체는 최근에 21년 3월, 20년 1월, 18년 8월 총 1,400만 주나 소각을 했습니다. 원래 어떤 기업의 재무제표에 이익 소각을 이렇게 적어 놓은 기업들이 잘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주주가치 제고를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을 게 없는 거죠. 근데 한미반도체는 이렇게 당당하게 써놓기까지 했습니다. 충분히 주주가치 제고를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유통주식수가 거의 5천만 주인데 그 중에서 1,400만 주나 소각을 했으면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의 주식을 소각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주식 소각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미반도체는 배당금도 많이 주거든요.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있고, 공시도 자주 하고 자사주 소각도 많이 하고 심지어 배당도 상당히 많이 주는 편입니다. 코스피 기업들 중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는데 배당을 이렇게 주는 회사들은 잘 없거든요. 배당 성향이 안정적인 편이고, 그리고 올해 예상되는 배당 수익률도 거의 1.18%, 1.31%,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긴 하지만 배당금은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성장하는 기업들 치고는 이 정도 배당금을 주면 상당히 괜찮은 편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자세히 보셔야 될 게 발행 주식 수를 한번 보시면 발행 주식 수가 이렇게 계속 줄어듭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뭐겠어요? 앞에서 보셨다시피 자사주 소각을 계속해서 하니까 이렇게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드는 건데, 이거는 상당히 이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귀해지니까 당연히 주주가치 제고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핫 키워드는 바로 반도체 공급난인데, 이 반도체 공급난은 주로 비메모리 반도체, 특히 차량용 반도체 이쪽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미반도체를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한미반도체는 이 추세에 맞춰서 캐펙스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계속해서 투자가 이어지고 수요가 증가하다 보니까 한미반도체는 최근에 4공장을 가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최대 2,400대 반도체 장비를 생산할 수 있는 규모인데, 요거는 연 매출로 따지면 6천억까지 달성을 할 수 있는 규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만큼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한미반도체 그러면 지금 주가 상태는 어떠냐? 요거를 봤을 때 솔직히 말하면 지금 그렇게 싼 편은 아닙니다. PER 밴드 차트 기준으로 거의 19.3배 정도에 다다라 있고, PBR 기준으로는 5.4배, 거의 최상단에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기업을 따질 때 무조건 PER, PBR 요거로 보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만 현재의 주가는 어느 정도 지금 기대감이 반영된 수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TSMC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 회사죠. 파운드리 사업을 하니까 TSMC 같은 경우는 올해 440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440억 달러면 하나 기준으로 거의 50조나 되는 규모이고요. 50조가 어느 정도 규모라면 올해 TSMC가 투자하는 금액으로 네이버를 살 수 있는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는 역대 최고의 규모를 TSMC 입장에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이 50조 중에서 10%는 패키징 앤 테스팅, 그러니까 오사트, 비메모리 반도체 후공정 쪽에 투자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그래서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올해 평택 P3 공장이 준공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도 반도체 장비가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도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한번 어디 먼 곳에 갔다 오셨죠. 먼 곳에 갔다 오시고 난 다음에 240조를 3년간 투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요 금액도 TSMC를 뺨칠 정도의 투자 규모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지금 평택 P4 공장도 부지 정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P3는 올해 거의 완공이 되는데 P4는 이제 지금 땅을 고르게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거의 지금 삼성전자가 투자하려고 하는 곳은 메모리 반도체 쪽보다는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는 뭐 최근에 마이크론 같은 기업들의 가이던스 콜을 보면 앞으로 점유율 싸움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수익성을 위한 움직임을 보일 거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조금 더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택 P4 공장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 테일러시 반도체 공장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중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니까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세우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특히나 미국은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회사들이 많죠. 뭐 AMD나 엔비디아, 퀄컴 이런 회사들이 다 비메모리 반도체 설계 회사들이니까 삼성전자도 그쪽으로 파운드리 공장을 많이 짓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으로도 OSAT, 특히나 후공정 장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기판, PCB 업체들도 지금 라인 증설이 예정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FC 본더 같은 경우도 한미반도체가 납품을 하기 때문에 이쪽 기판 업체들과도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괜찮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 파운드리 카펙스 전망을 보시면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죠. 특히나 이 올라가는 추세는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조금 더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 규모도 조금 더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반도체 쇼티지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니까 뭐 어쩔 수 없이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겠죠. 이 파운드리 캐펙스 뿐만이 아니라 오사트 업체의 캐펙스도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20년도 들어서 조금 더 이렇게 가속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오사트 캐펙스랑 한미반도체 매출액을 보시면 어느 정도 연동성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는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의 비메모리 반도체 위주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죠. 이는 올해 TSMC가 거의 50조 원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3년간 240조를 투자하기로 되어 있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40조를 다 반도체 쪽으로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금액이 이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투자할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기판 쪽으로도 FC BGA 라인이 증설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기판 쪽으로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로는 추가 고객 확보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대덕전자랑 엠코 이쪽도 지금 한미반도체 장비를 한번 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한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거를 조금 중요시 여기는데 요즘 들어 보기 드문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라는 겁니다. 자사주 소각도 계속하고 있고 배당 성향도 은근히 나쁘지 않고 무엇보다 공시를 자주 때립니다. 주주들이랑 최대한 소통을 하려고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쪽으로도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영업이익률이 35%대에 달합니다. 마진을 35% 가진다는 거는 진짜 기술력이 엄청나게 뛰어나거나 아니면 그 시장에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져야 이 정도 마진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35%의 영업이익률이라는 거는 한미반도체가 기술력이 엄청나게 뛰어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비전 플레이스먼트 같은 경우는 한미반도체가 시장 점유율 80%를 가지고 있어서 2000년대 중반부터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가지고 있고, EMI 쉴드 같은 경우도 시장 점유율 90%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투자 리스크는 어떤 게 있냐를 보시면 지금 밴드 차트상 멀티플이 상단에 놓여 있고요. 요거는 그렇게 싼 편은 아니라는 거죠. 어느 정도 기대감이 들어가 있는 수치이기는 하지만 과연 이 실적이 얼마나 앞으로 나올까, 요게 핵심이 될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혹시나 반도체 하락 사이클을 탈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는 대표적으로 사이클을 타는 산업이거든요. 근데 이 사이클 주기가 보통 메모리에 비해서는 상당히 양호한 편이긴 합니다. 그래도 대규모 증설이랑 대규모 수요 이쪽으로 사이클을 타다 보니까 요것도 우리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생각보다 오사트 및 파운드리 기업들의 설비 투자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물론 TSMC나 인텔, 삼성전자가 대규모 투자를 한다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 뭐 이것도 한번 까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제대로 안 나올 경우 이럴 때는 한미반도체의 기대감이 많이 줄어들어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한번 유의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은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다뤘는데, 최근 들어 반도체에 대해서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나 이 반도체 중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네이버 블로그도 하고 있는데, 경영된 유턴을 검색하시면 이외에도 다양한 자료들을 올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